11,132명이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의 그 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럼 조국이가 이 법무부 장관을 한 달 하면서 한 게 없는가? 아니요. 제가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공수처법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공수처법의 이제 문제가 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 그 첫 번째 악법이 공수처 신설법안인데 요 조항에 독소 조항이 모든 이번 패스트트랙에는 독소 조항이 다 있어요. 예. 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설된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라는 것이 문제인 이유가 지금 공수처가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수처라는 게 여러분, 자, 헌법 기반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법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냐?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중국 경찰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흔히들 들으는 중국 군대가 있고 중국 경찰이 있고, 근데 요 사이에 전혀 다른 게 뭐냐? 공안이에요. 공안. 공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치, 검, 경찰을 아우르는 공산당의 그 경찰이죠. 공산당 경찰이에요. 공산당 경찰. 자, 이건 뭐 북한 보위부에 비교할 게 아니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중국에 이 법안이 있어요. 공수처. 그게 공안법입니다. 공안법. 뭐냐? 이게 경찰, 치안, 그 검찰의 뭐 수사 이걸 초월해서 정치 경찰이에요. 정치 경찰. 이념 경찰이라니까. 즉 뭐냐? 예를 들어 중국은 공산당이 추진하는 국가 과업 사업에 지식인이나 개인이 반대를 하면 이건 당혁명 노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가능해.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냐? 개인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공안법 때문이야. 모든 중국에서 자유는 이념을 초월할 수가 없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즉 공산당의 중국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중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공산당한테 개기지 않는 수준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즉 공산당한테 개기면 개인의 자유는 그 순간부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누가 쫓아가가지고 쫓아가는 동영상 유튜브에 많이 봤잖아. 예. 그리고 그 누구야? 최근에 그 여배우 작살을 나버렸잖아요.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뭐야? 그냥 중국에서는 돈 많이 벌어도 돼. 그리고 명품 사재 껴도 돼.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뭐 사치해도 돼. 뭐 해도 돼. 근데 그 모든 자유가 중국의 시진핑한테 개기지 않는 범위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건방져진 인민이 시진핑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냐?
시진핑한테 개긴 순간 공안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정치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과 자유와 뭐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가능한 게 판빙빙 사건이죠. 그게 가능한 게 중국의 공안법 때문에 그래요. 공안은 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문재인의 공수처 법안이 토치 하나 안 틀리고 중국의 공안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로 비교해봐. 그냥 똑같아. 갖다 복붙이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래도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왜냐? 중국 공안은 기소권은 없어. 근데 이 공수처는 기소권, 즉 너 죄 있으니까 재판 받아. 이 기소권까지 공수처라는 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즉 뭐냐?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이 공수처 법안은 그 지구상에서 제일 숭악한 중국의 공안법보다 한 발 더 나간 미친 개씹 독재법이에요. 이 개 미친 새끼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놨냐. 잘 들으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듣기에는 존나 그럴듯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왜? 개 돼지들 미개한 새끼들은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 고위 인사들, 맨날 부자들 이런 사람들 조사한다니 존나 열등감에 찌든 개돼지들은 지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니까, 지는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 두드러 잡는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를 몰라. 부자가 죄냐? 고위공직자가 죄야? 성공한 인생들이 그럼 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개돼지들, 이런 법은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개돼지들 마침령으로 질투심을 자극해서 실패한 인생들의 어떤 그 열등감을 자극시켜서 고위공직자는 비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비인권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 공수처법 아니야. 그러니까 만든 것도 족같은데 이걸 또 진행한다는 새끼들도 개사이코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를 한다. 그럼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야. 문재인하고 친한 고위공직자는 문재인이 조사 안 시키면 조사 안 받아. 근데 문재인한테 적이 되어 있는 상대 고위공직자는 문재인이 야 공수처장 저 새끼 조사해. 그러면 검찰이 조사하더라도 야 넘겨.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 재판까지 넘겨. 검찰 안 거쳐. 반대로 이번 조국 사건을 예로 들면 조국이 장관이야. 고위공직자잖아. 이 문재인 문십세가 추진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윤석열이가 덤볐는데 공수처장이 법이 나와 있다니까 아까 설명했잖아. 이걸 대입해보자고. 공수처장이 야 너 조국이 수사 중인 거 이거 조국이 수사 중인 거 잔말 말고 너 지금 당장 이거 공수처법 검찰이 수사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같이 정경심하고 조국이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대로 검찰이 수사 중인데 공수처장이 야 조국 사건 나한테 넘겨. 우리가 탈탈 털어줄게. 하면 넘겨야 돼. 아니 넘겨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공수처장이 문재인이랑 겁나 친해. 그러면 공수처장이라는 새끼가 조국이 죄 없던데요 하면 끝이야. 지금 이런 법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고위공직자 중에 문재인 말 안 듣는 인간은 싹 다 징역을 보내는 것을 합법화 법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독재를 대놓고 하겠다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검찰이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잖아. 고위공직자야.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드네? 예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었던 공정위 이런 데서 한번 털어보고 마는데 이게 생기면 경찰, 검찰을 초월하는 슈퍼 초 울트라 독재 서포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의 심각한 위반이에요. 대통령 직속 포청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었다면 공수처장이 윤석열 털어. 조사하면 돼. 조사는 자유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혐의 있음. 고위공직자니까. 참 진짜.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자료를.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이 공수처 법안을 막아내지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수처 반대 법안이, 그 반대 법안 링크 좀 올려주세요.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또 몰라. 어디가 있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유야미야, 위험정결, 성창호, 윤석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민재판, 독재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패스트 트랙이 조국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지금 연착륙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비례대표제.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자유한국당 지금 똑바로 대치 안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투표가 활성화될 것이고 꼬마 민주당식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노조가 그냥 당 창당해가지고 당의 노조원들이 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지들 노조 당에다가 투표를 해놓고 그 투표로 선출된 이 비례대표제라니까. 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국민주노총이 정당법을 이용을 해서 지들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정당을 만들어. 그래놓고 지가 인물은 지가 원하는 정치인을 찍어. 근데 정당만 지역구에서 자기 정당을 찍는 거야. 그럼 이게 전국에 있는 노조가 한두 마리예요? 자, 이걸로 표를 받은 그 정당에서 이거는 진짜 직접 선거에 심각히 위반되는 거라니까. 뭐야, 당에다가 내 유권을 맡기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노조당이 진짜 간첩 새끼를, 비례대표제라는 게 진짜 심각하거든. 이 비례대표제를요,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 왜냐하면 참정권의 심각한 직접 투표에 대한 이거 완벽히 위반이에요. 위헌적인 겁니다. 뭐야, 인물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입법활동에 정확하게 문제의 결격 사유가 없는가. 아니, 이 새끼가 간첩이면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안 뽑잖아요. 근데 이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씹새끼가 만들었는데 당에다 투표를 해가지고 당한테 우리의 참정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쓰임하기 좋은 당이 선택한 인간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주겠다는 거. 뭐 이런 족같은 법이 다 있냐 말이야. 이게 김대중 마인드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지.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오히려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지. 왜? 이 비례대표제 때문에 임수경 같은 년, 간첩년이잖아요. 이석기 같은 새끼, 내란 선동 사범이잖아. 저 새끼 간첩 새끼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전부 비례대표제로 가는데 그거를 확대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노조원들 동원해가지고 노조가 자기 당에다 투표를 해놓고 거기로 확보된 비례대표 표를 간첩 새끼한테 줘봐봐. 이런 놈들이 존나게 생겨봐요. 한석만 만들면 돼. 간첩 새끼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그런 놈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간첩 좋은 세상 만들어버린다니까.
조국이도 그렇게 되죠. 이게 비례대표제는 누가 보더라도 조국이, 임종석, 임수경, 이석기 이런 새끼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이 됐냐? 임수경 같은 년. 이놈의 비례대표제 때문이에요. 우리 의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폐지해야지. 이게 왜 만들었냐? 김대중 씨발놈이 말 그대로 저 비례대표 1번, 말 그대로 뭐야?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이 정당 투표 이게 득표율이 좋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공짜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안전빵인 웬간한 여야당에서 1번부터 5번 비례대표는 안전빵이잖아. 안전빵. 말 그대로 그 짝대기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회의원이니까. 징역을 갔다 온 새끼건 뭐한 새끼건 뭐야 특별당비라 해가지고 몇천억 몇백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천장사라 해가지고 너 비례대표 2번 줄 테니까 너 얼마 꽂아, 이런 용도로 김대중 새끼가 만든 법이에요. 이게 기형적인,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될 법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지금 이게 모두 패스트 트랙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개헌까지 가는 거죠.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이를테면 한국당이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수를 넘길 경우에 지역구에서 한국당에 투표한 비례대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고 민주당 1, 2, 3중대가 과반 3분의 1을 차지하여 온갖 좌파 법안 프리패스와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연방제가 시작된다. 요거예요. 개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공수처. 공수처를 초월하는 검경수사권. 이게 조국의 역할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지금 뭐 검찰한테 기소권까지 주는 자는 의견이 팽배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검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합니다, 검찰이 문제는 많지만 저 문제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빨갱이도 함부로 못 건드는 집단이어서 그나마 이 빨갱이들의 득세에 어떤 저항이라도 해볼 만한 그런 상태거든요. 만약에 저 집단이 이를테면 뭐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같이, 경찰 얼마나 비겁해요. 문재인한테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 근데 검찰은 상대적으로 쫀심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역으로 검찰의 저 꼰조하고 이 프라이드 때문에 문재인하고 조국이가 둘 다 덤벼도 저 자리를 안 바꾸고, 뭐 윤석열이가 지금 뭐 바꾼다고 깝치지만 저 검찰 고유의 곤조를 못 걷고 있는 거죠. 빨갱이들의 최대 걸림돌이죠. 근데 만약에 경찰한테 이걸 권한을 줬어 봐. 문재인이가 죽여라면 다 죽여요.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문재인이가, 경찰은 또 이게 정보 집단이 어마어마하거든. 검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야, 민간 사생활 뭐 침해 말할 것도 없이, 감청 도청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최길관님. 예, 저희 구루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안 그래도 방대한 조직입니다. 근데 수사권이 뭐냐? 지금은 경찰이 방대한 조직, 비대해진 피만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검찰이 칼을 써라 마라 조정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수사권을 검찰이 경찰한테 준다? 그러면
개망나니 마약 처먹은 또라이 새끼가 칼 들고 아무나 가서 찔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 마음에, 문재인 마음에 안 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리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를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경찰이라는 안 그래도 비대한 집단, 저 위험한 집단에게 지금 저 위험한 집단이 문재인한테 가장 충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수사권까지 줘서 이거는 검찰 욕보이기거든. 결국 힘 빼겠다는 거야. 검찰 개혁이라는 건 그냥 검찰을 병신 만들어서 검찰을 용도 폐기하고 공수처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옹이 조직을 검찰 대행으로 만들어. 왜? 검찰은 족같긴 하지만 빨갱이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라니 빨갱이 편 안 들어주는 검찰은 그냥 병신 만들어버리고, 그게 뭐야? 경찰이라는 살찐 대가리 없는 그냥 이거 살쪄서 칼만 휘두를 줄 아는 개망난이들한테 요거 줄게 내 말 잘 들어 해서 요것들한테 물어뜯으라 이거야. 물어뜯어서 병신 만들고 그 덕에 공수처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빨갱이 사냥개잖아요. 입맛대로.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거는 용도 빼기해서 나중에 없애버릴 목적이고, 공수처, 중국의 공안. 그래서 검찰한테 있는 기소권을 이미 양도해서 법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역할이에요. 이걸 막아야 돼. 조국이가 요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은 이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요 여론몰이야까지 하고 탁 던져주고 사퇴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여기서 조국이를 더 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서 조국이를 더 어설프게 까면 역풍 맞아버리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역할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일단 조국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조국의 검찰 수사는 이제 지금 나와져 있는 것만으로 이 새끼는 징역을 갈 수 있잖아요. 빨갱이들이 이 손절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 기가 막히게. 보수도 이 타이밍을 맞춰야 돼.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 아마 이거 한국당이고 이것들이고 조국에 대해서 존나 더 막 연병을 할 거예요. 맞들을 봐버려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조국에 나와 있는 혐의 수사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조용히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 빨갱이나 대중에게 다소 관심이 없는 분위기에서 냉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손절해줘야 돼요. 손절. 왜? 조국이 팬클럽 말고 국민들은 몰라야 돼.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뭐야? 그러면 조국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고 일어난 중독까지 포함된 반문재인 탈문재인의 민심을 이제 끈떨어진 조국이는 윤석열을 오히려 조용해 주기를 바랄 거라고. 왜? 나와 있는 혐의대로만 해서 간간히 뉴스에 정경심이가 구속됐다, 뭐하다, 조국에 몰빵하는 건 이제 사퇴를 통해서 그만해야 돼. 이걸로 여기서 손절을 해줘 버려야 돼. 손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민심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요걸 저 패스트트랙 3대 악법을 막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요걸 당장에 중도한테 봐주면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국이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비리를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책임져라. 요렇게 들고 가서 개, 돼지들을, 쥐떼들을 전부 문재인의 비리 쪽으로 끄집고 가야 됩니다. 일단 중도는. 그렇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문재인 이거 조국이를 지금 국가 분열을, 국민 분열을 누가 시키냐? 조국이 임명 강행도 네가 했고, 조국이 사퇴 이것도 안 한 것도 네고,
조국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도 문재인 너 아니냐. 이 책임론을 계속 집요하게 문재인한테 물고 뜯어 늘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지금 대중은 뭐야 이걸 갖다 자국 조국으로 좁히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조국에 욕을 해왔던 이유는 뭐야 조국이가 내려와야 문재인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국이를 끄집어 내렸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했지만 내렸단 말이야. 근데 보수의 체질이 그래. 이 뭐 차 먹을 때하고 물 마실 때를 구분 못하고 조국이 이제 뭐 계속 차 물고 늘어져 봐야 얻을 게 없어요. 이 새끼한테는 동정론만 실어간단 말이야. 동정론만. 이거 진짜 판 잘 읽어야 돼요. 정치 감각이 있으면. 계속 그래서 경쟁적으로 조국에 대해서 더 물어뜯어. 그러면 역풍 나와버립니다. 조국이가 뻗어버리잖아요. 아픈 척만 해도 당신들 다 죽어요. 이걸 빨갱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야. 자, 공지영이 포함해서 이회수 포함해서 그 서초동에 집회를 한데 그 루리협종자들이거든요. 족밥들이에요. 걔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혐오감만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냅두면 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빠질 거예요. 왜? 아니 씨발 잡몹 제거하는데 보수들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걸 또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맞불 집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싸워버린다고. 걔들 몸통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 다 장사 잡고 도망갔어 지금. 걔들 루리앱종자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입니다. 좆도 아닌 새끼들이에요. 사람도 많이 안 모일 거야. 자 빠져줄 땐 빠져야 돼. 근데 괜히 이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먹잇감만 준단 말이야. 그럼 역풍 맞아요. 역풍 맞습니다. 지금은 우파는 깔끔히 조국을 선절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조국이 사퇴했어. 오케이.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 씨 조국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이제 보수는 조국에 대해서 입 닫아야 돼. 네. 조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입을 닫는 게 맞는 게 뭐냐. 저 새끼들이 조국이를 지켜라. 다시 보기해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거란 말이야. 짙게 냅둬야 돼요. 짙게. 이게 타이밍이라니까. 그 새끼들이 지져가지고 그 새끼들의 세력이 더 커져서 설령 조국이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또 밟아도 돼요. 키워서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압니까? 대중적인 시선에서 봐야 돼요. 근데 걔들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국을 손절해버려야 돼요. 이 새끼를 통해서 얻을 건 다 얻었어. 사퇴했잖아. 면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새끼 괜히 여기에서 더 밀어붙여가지고 돼지기라도 해봐. 좆대버려요. 자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 수사에 대해서는. 야 너 조국 진짜 뺀지 까지 말고 확실히 조져. 자 우리가 조국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사퇴한 민간인 조국한테 양탄자 깔아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조국으로 인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군중에 총알바지를 총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거칠 거 없어요. 두 가지야. 하나 민주당, 둘 문재인.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역순이지. 쉬운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조국이를 임명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철회를 반려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대적 한 달간 허탈감과 국민 분열을 자초한 문재인 책임론을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면 돼. 책임론을 계속 끄집어야 돼. 사과해라. 대통령 문십세 너 나와서 사과해라. 국민 앞에 사과해라. 계속 이러면 돼. 너가 조국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너 사과해라. 사과하면 지는 겁니다. 우린 경험해봤잖아. 그냥 그 집회든 당이든 간에 문재인 사과해라.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재인은 절대 사과 못해.
근데 사과할 수 있어. 사과하면 이겨. 이긴다니까. 왜? 사과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 습관돼. 대중의 장인성이 작용하거든. 고프레임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서 사과를 안 하면 문재인 사과의 씨발로마 이 원동력으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고, 문재인이 사과를 해버리면 뭘 해도 이제부터는 문재인 탓이 되는 거예요. 노무현 탓이 되듯이. 요 프레임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우려되는 건, 지금은 깔끔히 조국이를 손절 탁 끊어주고 우리가 완벽하게 딱 채서 요 분노 그대로 토스해서 빨갱이들이 조국이 뭐 불화를 빨든지 말든지 그 병신 오타쿠 새끼들이 서초동에서 빨든 여의도에서 빨든 키워서 잡아먹자 이거야. 병신들 뭐 공지영이나 뭐 이런 것들 나와서 개지랄 주접 들어봐야 일반인들 눈에는 이제 조국이 도적놈이 새낀 건 알아요. 하면 할수록 걔들 욕 듣는다니까. 정치는 프레임이야. 자, 냅둬. 자, 그래가지고 조국이가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못 돼. 기껏 해봐야 그거 해봐야 모르지. 조국이를 국무총리를 시켜버리지. 문재인이가. 그러면 또 데모하면 돼. 또 키워서 잡아먹으면 돼. 왜? 있는 거 또 써먹으면 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이 보수가 자꾸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보수 책임론으로 역풍 맞을 수 있어요. 이 총알을 조국이한테 우리가 넘겨주면 안 돼. 왜? 아니, 조국이 씨발놈이 안 걸렸다고 구라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말했잖아, 아까. 산소호흡기 꽂고 연극 하다가 저녁에 사람 없으면 콧구멍에서 빼고 짜장면 존나 처먹어버리지. 알게 뭐야. 인간이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빨갱이들은 인간 아니에요. 그 짓을 해요. 왜? 그 짓이 돈이 되고, 그 짓이 지 마누라를 깜빵이 안 보내고, 그 짓이 지 딸내미를 지키는 거라면 10번 아니라 1000번 더 하지. 그게 빨갱이야. 이해 안 갑니까, 여러분? 그런 리스크를 절대 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가버린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일단 여기서 더 조국에 올인을 하면 할수록 보수는 불리해집니다. 정확히 탁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케이, 조국 사퇴했지. 봐라, 문재인. 이 문제 많은 인간을 왜 임명해서 안 된다고 할 때 안 했어야지. 이 문제 많은 이끌어서 한 달 내내 국론 분열시키고 국민 바보 만들고 너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손해냐.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용 손실, 국민들 감성 손실, 감정 손실, 좌우 찢어져가지고 맨날 써먹는 프레임 있잖아. 좌우, 감사합니다. 예. 좌우 프레임 손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좌우 프레임 손실, 국민 분열 손실, 뭐 집회한다고 빨갱이도 돈 써, 우파도 돈 써. 이 모든 게 문재인 니 새끼 하나의 고집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양심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너는 조국의 임명 사태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너 임명권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대국민 사과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걸 쌩까 사과할 때까지 씹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기승전 문재인 씨발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재인이가 만일에 하나라도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나오면 병신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승전 문재인. 자, 저 패스트 트랙 저거 있죠. 문재인이가 사과하면 저거 못합니다. 민주당은 드라이브 못 걸어요. 왜? 그때부터 문재인 사과 한 번만 받아내면 여소야대가 돼. 왜 야대가 되냐? 문재인이 대가리를 숙이는 순간 여당의 이 드라이빙은 멈춥니다. 대통령 램딩은 그 무조건 이미 시작됐지만 미친듯이 시작돼요. 자, 고삐 풀린 권력이지. 왜 여소야대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야당으로 뭉쳐. 그럼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민주당 세력으로 국민 여론이 몰아붙이면 지금은 저 패스트트랙을 못 막아요. 2달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사과에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물론 선수들이니까 오늘 딱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내가 오랜만에 내가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뭐요? 전희경이 딱 브리핑을 내는데 이 프레임으로 딱 방향을 설정을 했더라고. 누가 확실히 선수가 또 다른 시작이다. 딱 하면서 문재인에게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딱 이거 정확해요. 이건 진짜 잘 선택한 거야. 예. 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문재인에게 집요한 공격을 해야 돼. 집요한. 조국을 공격했던 거에 2배, 3배. 대중을 자꾸 광장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게 촛불 지랄하던 그 탄핵쇼에 그대로예요. 반복이라니까. 대중을 쉬게 하면 안 돼. 화난 대중을. 이 화난 대중은 이해시키면 안 돼. 계속 화가 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이 모든 게 문재인 저 씨발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사과해 개새끼야. 사과해 개새끼야.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무조건. 왜?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 아니 정치라서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 물가 자꾸 오르지. 씨발 그 집값 존나 오르지. 응? 부자 새끼들 돈 누가 씨발 대출 규제를 누가 대출로 집 사는 새끼가 돈 있어서 집 사냐? 근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대. 호랭이나 씹어갈 새끼들이에요. 야 이 씨발놈들아. 그러면은 부자들은 대출 안 받아서 집 사불지. 대출이 60% 70% 되던 거를 대출이 20% 30%로 줄여. 돈 없는 놈 보고는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야. 집값 잡는다고 그런 짓거리를 해. 그게 서민 죽이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집을 대출이라도 끼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서민들의 좌절감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돈 있는 놈들이 대출이 10%로 해주든 70%로 해주든 뭔 상관이 돼. 은행이자가 싸면 쓰는 거고 안 싸면 지 돈 쓰는 거지. 이 개 병신 새끼들아. 그걸 씨발 대책이라고 내놓냐 이 족같은 새끼들아. 2년 정도밖에 수주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이건 병신이야 병신. 그 서민들이 지금 부글부글해. 나 문재인 뽑았는데 뭔가 모르게 문재인이 족같아.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 새끼 하는 거 몇 명이 족같은데 도대체 뭐가 족같은지 구체적으로 뭐야. 나 좀 가르쳐줘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돼지들을 놓치면 안 돼요. 뭐야. 하나하나 단순한 워딩으로 문재인은 개새끼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국 사태로 빗장이 열렸어요. 조국이를 임명한 네 새끼는 개새끼야. 사과해. 이렇게. 그러면 사과를 안 하면 이 간극을 두고 아주 쉬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야 돼. 쉬운 거.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3년간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뭐요? 집값 잡는다더만 서민만 집 못 사게 서민꾼 무너뜨린 문재인 너 사과해. 원전 사과해. 태양광 사과해. 다 사과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화나 있을 때 문재인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귓구녕에 들어와. 물가 잡는다 그러면서 씨발 물가 존나 올려버린 문재인 씨발놈 사과해.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54조 갖다가 몇천 개도 못 만든 병신 문재인 사과해. 자영업자 살린다 그러면서 최저시급 올려서 자영업자 자죽여놓은 병신 문재인 사과해. 개새끼 문재인 사과해. 무조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문파 새끼들도 분노했을 때 문재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만 가르쳐주면 안티 문재인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과해. 이걸 강화문에서 계속해야 돼. 그러다 문재인이 한번 사과해버리잖아요. 그 사과해서 그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거 말고 이것도 사과해. 숨도 못 쉬게 해버려야 돼. 너 이것도 사과해야 돼. 그때만 되면 우리가 아니라 원래 그 새끼 뽑았던 새끼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재미 들려서 사과해. 재미 들려서. 이 프레임을 조국을 이용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렵게 강화문에서 날 안 불러요. 여러분. 정당용이 아니라서 나는 아웃사이다. 나는 별로 섭섭어도 안 해. 섭섭어도 안 하고 그 강화문에서 제발 좀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라면 갖다 써요.
존이래. 갖다 써서 좀 그런 프레임으로 매우 이거를 심플하게 가야 돼요. 복잡하게 그 씨발 연설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4글자입니다. 문재인 탄핵 5글자예요. 자, 4글자 5글자면 끝나는 거야. 뭐 이를테면 집값 집값 잡는다면서 집값 초올린 문재인 사과해. 이런 거야. 원전 파괴시키고 태양광 설치해서 나라 전력 국방 기술 전력 국방 전력 없앤 문재인 사과해. 뭐 문재인 사과해. 문재인 사과해. 이걸 유행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민들은 스트레스가 이빨 받았는데 욕할 데가 없어. 왜? 퍽퍽한 것이 뭐 문재인 때문이겠어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오만 잡것들이 다 지금 중국놈들부터 해서 걸려있는데 뭔지를 모르니 화낼 대상이 없으니 참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문재인 사과에 그러면 사과 한 번만 하면 문재인은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동네 축구공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씨발 새끼 때문에 내가 문재인만 아니었어도 사업 성공했는데 내가 씨발 이번 판에 문재인만 아니었어도 버디였는데 씨발 파해버렸고 내가 문재인만 아니어도 씨발 이번에 그냥 싱글 때리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만 해도 귀신같이 언론이 냄새를 맡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지금 밤이당 저 새끼들은 진짜 믿을만한 새끼들 아니거든요. 저 새끼들이 소수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패스트트랙을 빨리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왜? 무조건 소수정당이 유리해요. 감사합니다. 이걸 백영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걸 국민들은 일일이 악법을 찾아보고 법안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끝도 없는 이런 놈의 전쟁을 언제 해야 돼? 간단해요. 전쟁은 쉽게 설명해야 돼. 쉽게. 그냥 문재인 사과해. 조국 구속 이거를 이제 문재인 사과해. 이렇게 가야 돼요. 야 사과해. 지랄 말고. 그 첫 번째 단추는 확실한 게 조국이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새끼를 왜 임명을 해가지고 고집 쳐부려가지고 청문회에서 시간 낭비, 임명해서 개지랄 낭비, 이 새끼 지긋자긋하게 뉴스에 쳐들어서 시간 낭비, 국민들 좌우 분열, 이게 모두 문재인의 고집으로부터 출발됐잖아. 가장 확실하잖아. 예. 그러면 빨갱이들이 조국 지키겠다는 거는 씨발 지켜라고 냅둬버리고 너 새끼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활 피로도 쌓인 거 가난해진 거 너 빨리 책임지고 사과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광장에 모여있는 열기를 조국이를 제물 삼아서 문재인 사과해라. 석고대죄해라. 계속 경제 지금 개작살 난 거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고삐 뿔림 광화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집회를 나한테 턴키로 주면 갈게요. 연사는 재미없고 연사는 잘나신 양반들 많으니까 지금의 집회를 하는 거 해가지고 연사 한번 서는 거는 뭐 나는 별로 땡기지가 않네요. 왜냐면 나는 그 돈 처발라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허무하게 문재인이 대가리에 글자 하나도 못 받고 내려간다는 건 나는 내 성질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내가 보기엔 노선을 잘 정한 것 같아. 왜냐?
근데 제발 부탁인데 좀 어렵게 말하지 말라고. 쉽게 해야 돼. 쉽게. 빨갱이들 전략 전술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니까요. 쉽게 해야 돼. 쉽게. 몇 마디, 그러니까 고민은 똑똑한 거는 우리들끼리 하더라도 전달은 쉽게 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사과해. 내놔. 탄핵해. 가서 뒤져.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걸 복잡하게 해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선동해야 합니다. 대중들에게. 그럼 대중들에게 선동하는 건 간단해요. 마치 좋잖아. 화가 나 있어. 지금 괴로워. 왜 괴롭냐? 가난해. 내 삶이 힘들어. 가난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제일 만만한 게 대통령이야, 사실은. 그것만 설명해주면 돼요. 그것만. 당신들 그 면죄부를 줘야 돼. 예. 당신들이 문십세한테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 죄가 아니니까 화내도 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영상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수가요 논란하고 하면 보고 갑시다. 그 보수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 안 바닥에 볼 수 없죠.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런 논란 뭐야, 이거. 제기가 저는 지금 하여튼 보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보수가요 정신- 논란하고 하면 자,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또 오늘 세팅을 새로 했더만. 그건 보수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런 논란 저는 제기가 지금 하여튼 보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김무성 특히 김무성을 압박해서 빨리 탄핵하라 그러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고 제기가 저는 지금 하여튼 보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김무성 특히 김무성을 압박해서 빨리 탄핵하라 그러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고 저는 지금 보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김무성 특히 김무성을 압박해서 빨리 탄핵하라 그러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경련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경련이 당연히 개입된 정도가 아니라 주범이야 주범 정경련과 거기 재벌들이 자,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 있지만 스티커 붙이고 있는 분들 페이스북에 누굴 때려잡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전경련을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같이 개입해가지고 니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권이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실제로도 뭐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실제로도 뭐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 저는 박근혜 사랑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실제로는 뭐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해서 청와대에다가 꽃다발 막 던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는 전경련을 쳐들어가는 게 1순위고 2순위는 새누리당을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둘은 절대 안 건드리고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그냥 박근혜 사랑해요밖에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박근혜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정상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들. 누가 저는 박근혜 사랑해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실제로는 뭐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해서 청와대에다가 꽃다발 막 던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는 전경련을 쳐들어가는 게 1순위고 2순위는 새누리당을 쳐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둘은 절대 안 건드리고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그냥 박근혜 사랑해요밖에 자, 면바들이 나갔네요. 예.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내피셜이죠. 내피셜이야. 이제 제가 입체적 분석을 합니다. 한 번씩 뭐 정치 예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거 돌아가는 판을 보는데 제 느낌에
10월 말쯤에 조국이를 능가하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느낌상. 조만간에. 왜냐하면 박지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치는 잔인한 겁니다. 자, 반문재인 세력들한테 우리가 업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앉아서 코 풀어버리는 건데 이걸 정말 잘 읽어야 해요. 뭐냐? 조국이의 사건 안에 갇혀 있으면 이건 답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문재인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봐. 그러면 이 새끼들이 총선 구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야. 얘들은 차기 대권을 지금 염두하고 있다고. 뭐야? 결국 이 게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되었든 문재인 방식의 극좌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두 번 다시 저런 세력에게 맡겨서는 나라가 노조고 지랄이고 씹창나겠구나. 이걸 중도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했죠. 근데 저 이제까지 잘 안 틀립니다. 잘 안 틀려요. 거의 이런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맞춰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늘 할 일 없이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걸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는가? 이런 정치의 움직임들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탈한 극좌 문재인에게 질려버린 이탈한 중도의 니즈를 반드시 충족을 해야지 그 승부수가 갈릴 거라고. 그러면 이들에게 맞추어진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다음 대권에 어떤 임무를 내고 그게 안철수가 됐건 뭐가 됐건 되는데 요 판이 총선 전에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가 힘이 센 상태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신라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흐름이라니까요. 흐름이야. 보시면 알아. 자, 그럼 얘들은 이 정치의 공학상 박지원한테 돈 안 먹은 언론인들은 없어요. 그리고 내노라 하는 언론인 중에 북한 가서 접대 안 받은 새끼가 없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불화를 잡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네임드들은.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뭔 1등 공신이겠어요. 그러면 자, 요리 재료를 필요할 때 내놓는단 말이야. 그 새끼들이 어떤 요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그건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뭐 언제 이 새끼들이 상 차릴 줄은 알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 상 차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11월이 되기 전에 이 새끼들이 힘 빠진 문재인을 더 힘을 빼야 돼. 그러려면 11월이 딱 적기야. 그때 빵 하고 터뜨려야 문재인 비용신 만들고 민주당 쫙 찢어버리고 탈민주당 애들을 싹 씹어먹고 탈자유한국당 애들까지 흡수해서 선대위를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11월이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안 돼요. 예.